승무패 32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를 들어온 세레소 오사카와 시미즈의 경기입니다. 저는 세레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진 1왕배 홈경기에서 센다이와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승무패 31회차에서는 산푸이로 원정에서 아쉽게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세레소인데 이 홈에서 공격력과 수비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미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0경기 기준으로는 5승 5패 팽팽한데 최근에 4경기만 놓고 보면은 시미즈와 맞대결에서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시미즈 원정에서도 3대1 완승을 거뒀던 세레소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리그 2연패가 없었는데 현재 1패 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만한 패턴적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세레소가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주전 왼쪽 풀백인 야마나카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의 위력이 조금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 세레소이고 마찬가지로 실점 역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전에 센다이와 컵대회를 치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J리그에서 득점이 없었던 측면 자원인 외국인 공격수 장 패트릭 선수가 컵대회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공격수 브루노 멘데스라는 외국인 공격수 역시 컵대회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산푸이로전 포함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이 두 외국인 공격 자원의 골 감각이 살아난 것은 세레소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교토상가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승무패 31회차에서는 후쿠오카를 홈에서 3대1로 완파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이 주중에 펼쳐진 교토상가와의 컵대회에서는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성적이 근소하게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시미즈가 과연 2연승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발도 선수와 미드필더 나카야마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져 있고 용병 자원인 까를리뇨스 선수 역시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미즈 역시 측면 크로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전 컵대회에서 홈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토상가를 상대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시미즈가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출전을 해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공격수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코소보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코롤리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 리그 4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미즈 역시 최근에 외국인 용병자원들의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리카르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지난 후쿠오카전에서 3대1 완승을 거뒀던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미즈 역시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시즌 초반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측면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측면 크로스 패턴 위주의 공격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실점을 측면 크로스에 의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팀의 컬러가 비슷하면 그 색깔을 좀 더 잘 살리는 팀이 유리한 경기를 하는데 세레소의 측면 공격이 시미즈의 측면 공격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크로스 패턴에 의한 득점인데 J리그에서 요코마리 다음으로 측면 공격에 의한 득점이 많은 것이 세레소이기 때문에 측면 공격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전 일왕배 컵대회에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자원들을 대거 기용을 했음에도 이 패배를 당했는데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2부 리그 상위권 센다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에서 부진했던 외국인 공격자원들이 꿀맛을 본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레소가 국내파 자원들의 활약은 좋았는데 외국인 자원들의 활약이 미미했었는데 컵대회에서 외국인 자원들이 맹활약을 해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미즈가 최근에 감독이 바뀌면서 승무패 31회차에서는 후쿠오카를 상대로 3대1 대승을 거뒀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최근 세레소와의 맞대결에서 시미즈가 4연패 중이기 때문에 세레소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시미즈가 리그 2연승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레소의 벽을 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변수는 세레소가 측면 공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 측면 공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풀백 야마나카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이 세레소의 측면 공격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8번 경기는 세레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비셀고베와 우라와이 경기인데 비셀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베 같은 경우에는 직전 1왕배 컵대회 홈경기에서 2부 리그 하위권 팀인 야마구치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J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2승 2무 4패로 원정에서의 0승 3무 6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홈에서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점적인 측면에서도 확연하게 수비력이 향상이 되는 홈에서의 비셀 고베이고 우라와 레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2무 5패로 열세인데 최근에 3경기만 놓고 보면은 1승 2무로 팽팽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2월달 우라와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뒀었고 작년 가장 최근 홈경기에서는 5대1로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최근의 상대 전적을 놓고 본다면 비셀 고베가 전혀 밀릴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셀 고베는 주전 미드필더 세르지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고 오사코 유야라는 공격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수 마키노 선수 역시 한 달 이상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셀 고베는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수비 상황에서도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득점이 세 번째로 적은 것이 비셀 고베이고 실점도 세 번째로 많은 것이 비셀 고베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홈에서 공격력과 수비력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직전 컵대회에서는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이니에스타 같은 베테랑 자원들에게 체력 안배를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전 컵대회에서 승리를 거뒀긴 했는데 극장골로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경기력 자체가 들쑥날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 쪽에서 이니에스타와 무토 요시노리라는 빅리그 출신 자원들이 한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번뜩이는 장면은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레즈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18위 구사스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또다시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31회차에서는 홈경기에서 나고야를 3대0으로 완파를 했는데 우라가 올 시즌 홈에서는 3승 5무 1패로 다부진데 원정에서는 0승 4무 4패로 굉장히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이 현저하게 원정에서 떨어지는데 올 시즌 18골을 넣었는데 원정에서 득점이 딱 2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는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라와이고
J리그에서 사간도스와 함께 무승부가 가장 많은 것이 우라와 레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도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로 혹은 빗셀고베의 승리로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주커 선수가 여전히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측면 수비 쪽에 결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카이 히로키 선수와 이누카이 선수 그리고 마와타리 선수까지 부상 여파로 빠져있기 때문에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상당히 커지면서 측면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 역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면서 세트피스로 실점이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컵대회에서 2부 리그 하위권 팀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수비 쪽에서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 팀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라와도 확실히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두 팀 모두 세트피스 강점을 누가 살리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득점을 가장 많이 하면서 동시에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직전 우라와가 나고야를 상대로 코너킥 세트피스로만 2골을 뽑아내면서 3대0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확실히 우라와가 세트피스 감각이 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셀고베의 경우에는 승무패 31회차에서 가시아 레이솔에게 1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가시아 레이솔에게 쐐기골을 내줄 때 코너킥과 세컨볼 상황에서 쐐기골을 내줬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베가 투표율이 근소하게 낮은 상황인데 고베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지만 우라와의 경우에는 현재 측면 수비수들이 줄부상이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우라와가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올 시즌 딱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한데 그만큼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라와이고 그렇게 된다면 빗셀고베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수비를 공략함에 있어서 애를 먹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정에서는 딱 2골밖에 넣고 있지 못할 정도로 우라와가 공격력이 원정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빗셀고베는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최근에 베테랑 미드필더 이니에스타의 패스 감각과 공격수 무토 선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한방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전적 면에서도 고베가 우라와를 상대로 쉽게 패하지 않았던 만큼 우라와의 최다 무자비 면모와 세트피스 한방을 고려하면 이 무승부를 베이스로 그래도 한방이 있는 공격 자원을 보유한 빗셀고베의 홈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2부 리그 1왕배 컵대회에서도 고베는 로테이션을 가동한 다음에 승리를 거뒀지만 우라와는 수비 쪽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출전을 했음에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흐름 면에서도 빗셀고베가 좀 더 우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빗셀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울산과 성남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주중 서울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5경기 4승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인데 홈에서 근소하게 실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성남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7승 1무 2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이 우위가 있지만 지난 시즌에 성남에게 2차례나 1무 1패로 덜미가 잡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남이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주전 공격수 레오나르도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공격수 엄원상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수 바코 선수 역시 서울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화력 자체는 울산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리그에서 득점 선두가 울산이고 실점 부문 역시 최소 실점 2위를 달릴 정도로 공수에 걸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김천상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올 시즌 거뒀던 승리가 모두 원정에서 나왔다는 측면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현저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3연무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성남의 승리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성남의 지금 결정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성남의 승리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 수비수 권한규, 박수일, 강의빈 선수가 모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수비수 김민혁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미드필더 이종성, 공격수 전성수, 팔라시오스, 이종호 같은 선수들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것이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뮬리치와 구본철이 최근에 전방에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뮬리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김천 원정에서 9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전방에서 왕성하게 활동량을 보여준다면, 특히 구본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산을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울산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뭔가 뒤통수가 쎄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울산이 성남에게 1승 1무 1패 두 차례나 덜미가 잡혔던 좋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울산이 성남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레오나르도 선수가 울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 쪽에서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만한 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엄원상과 박호의 골 감각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한 골 이상은 넣어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최전방 공격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구조적인 경기력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성남이 최근에 끈적하게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처럼 울산이 성남에게 또다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승리는 없지만 전방에서 구본철과 뮬리치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고, 이 김천 상무전에서 성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위기를 많이 노출을 했는데, 현재 수비 쪽에 결정자가 많은 것이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성남 입장에서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K리그 공중볼 경합 측면에서 울산이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성남이 그래도 김천전만큼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기를 노출할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남이 세트피스에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성남이 2승을 챙긴 것도 모두 원정 경기였고, 울산이 확실히 A매치 기간 이후에 치른 두 경기 전북전에서 1대3 완패, 직전 서울전에서도 선제골을 내주고 후반 막판에 엄원상 선수의 결승골로 2대1 진땀 역전승을 거둔 것을 봤을 때 A매치 기간 이후에 확실히 체력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 한창 좋았을 때의 울산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두 차례나 울산의 덜미를 잡았던 좋은 기억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의외의 이변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교토상가와 쇼난의 경기인데, 교토상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시미즈와의 컵대회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J리그 기준으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쇼난과의 상대 전적도 굉장히 팽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쇼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교토상가이고, 이 준주전급 중앙수비수인 멘데스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교토상가이고,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시미즈와의 컵대회 원정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에이스 공격수 피터 우타카 선수가 최근에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J리그에서 17경기에서 실점이 19골로 비교적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최소 득점 4위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와타와의 홈경기 컵대회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J리그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승무패 31회차에서는 도쿄를 홈에서 2대0으로 꺾으면서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었던 쇼난인데 컵대회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여 있습니다. 그래도 홈과 원정에서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공격력과 수비력이 원정에서 좀 더 안정감을 찾는 쇼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실점적인 측면에서 원정에서 7골이나 실점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전급 중앙수비수인 야마모토 슈토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쇼난 같은 경우에도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크로스와 세트피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쇼난이고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토상가의 측면 공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주포 공격수 마치노 슈토 선수가 3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골 감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상가보다 좀 더 부실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 쇼난이고 실점 부분 역시 교토상가보다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 면에서는 교토상가가 좀 더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쇼난 쪽으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쇼난이 컵대회 성적을 제외하면은 J리그에서는 4경기 3승 1패로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만큼은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해외 배당이 원정팀 쇼난이 모두 정배당을 받은 상황인데, 그런데 현재 배트맨 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역배당을 받은 홈팀 교토상가 사이드로 몰려 있습니다. 교토상가가 리그 9위이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권 리그 17위인데 쇼난이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은 것도 웃긴데 투표율은 역시나 쇼난이 더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1왕배 컵대회에서도 쇼난은 홈에서 이와타에게 패배를 당했고 교토상가는 로테이션을 가동하고도 시미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교토상가가 홈에서 역배당을 받을 만한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도 지금 교토상가가 국내나 해외 모두 역배당, 쇼난이 오히려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구린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근거를 찾아봤는데 우선 쇼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 컵대회보다는 J리그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리그 4경기 3승 1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쇼난이고 여기에 양팀의 주포 공격수의 컨디션을 비교해 본다면 8골을 넣고 있는 피터 우타카 교토상가의 에이스 공격수는 최근 8경기 무득점 침체인 반면에 쇼난의 에이스 마치노 슈토는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포 공격수의 골 감각 면에서는 쇼난이 좀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공격 상황에서 모두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가 주요 루트인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교토상가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 이상의 교토상가 사이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쇼난이 최근 컵대회가 아닌 리그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다는 점과 최전방 주포 공격수의 컨디션 측면에서 쇼난이 한 수 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정 쇼난이 정배당인 상황에서 투표율은 역배인 상황, 이 상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쇼난의 역배 승리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교토상가의 단통패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사간도스와 도쿄의 경기인데 사간도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간도스가 주중에 펼쳐진 이랑배 컵대회 홈경기에서 2부 리그 9위 팀인 구마모토를 3대2로 꺾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제1리그 홈경기 3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사간도스이고 확실히 원정에서의 2승 5무 3패보다는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홈에서만큼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점이 무려 13골이나 홈에서 감소하는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쿄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FC 도쿄를 상대로 무려 맞대결 6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천적 면모가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에도 올 시즌 리그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현재 1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도 사간도스가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J리그에서 우라와 레즈와 함께 무승부가 가장 많은 것이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주전 중앙 수비수 타시로 마사야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타시로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뚝배기 한 방이 좋은 선수이고 올 시즌 3골이나 넣어주고 있는 중앙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수비뿐만 아니라 사간도스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강점이 조금은 반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주전 오른쪽 윙백인 이인호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꽤나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컵대회에서 카키타 유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J리그 8경기에서 득점이 없다가 컵대회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공격수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와타를 상대로 골맛을 봤었고 직전 컵대회에서도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두 토종자원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직전 2부 리그 5위 나가사키와의 홈 경기에서 연장 끝에 2대3으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체력적으로도 연장전까지 갔기 때문에 사간도스 원정에서 체력적으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도쿄이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승 3무 1패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3승 1무 5패로 패배가 늘어나면서 실점 역시 8골이나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달째 결장 중인 수비수 트레비산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가 없는 도쿄이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와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점적인 측면에서는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세트피스로는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컵대회에서 용병 공격 자원인 아다일톤과 레안드로가 나란히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J리그에서 최소 실점 공동 4위를 달릴 정도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3배 가까이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사간도스가 도쿄보다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간도스도 1랑배에서 주전급 다수가 경기를 소화를 했지만 승리를 거뒀고 도쿄의 경우에는 2부 리그 5위 나가사키를 상대로 연장 혈투 끝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사간도스 원정을 떠나는 도쿄가 체력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흐름이 더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간도스의 경우에는 홈에서 극강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실점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인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사간도스가 위력적인 뚝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수비수 타시로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사간도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도쿄가 세트피스 실점 자체가 그리 많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강점인 세트피스를 살리지 못한다면 직전 이와타전처럼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외에도 측면 공격의 강점이 있는데 도쿄가 올 시즌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측면에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도쿄와의 맞대결 6연승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는 사간도스이고 사간도스 특유의 홈발과 홈에서의 짠물 수비, 도쿄는 원정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체력적인 근소한 우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사간도스가 천적 면모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공격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외국인 공격 자원의 무게감은 확실히 브라질 용병들이 버티고 있는 도쿄가 우세하다고 보여지고 사간도스의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구미도 충분히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이와타전에서 사간토스 수비진이 이와타의 외국인 공격수 곤잘레스의 스피드와 피지컬을 막는데 애를 먹었기 때문에 주전 수비수 타시로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도쿄의 외국인 공격수 아다일톤 같은 브라질 용병들의 한 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조금은 불안감이 있는 사간도스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사간도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포항과 김천상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5경기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원FC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는데 전반전에 이수빈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수적 열세 속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 경기에서 4승 2무 1패로 원정에서의 3승 3무 4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포항이고 특히 수비적인 측면에서 홈에서 실점이 8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 상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2월달에 김천 원정을 떠나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미드필더 이수빈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전방 공격수 허영준 선수가 5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임상엽 선수가 최근에 12경기 한 골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재희 선수가 출전한 4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조커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고 용병 공격 자원인 완델손과 모세스가 각각 최근 대구와 강원을 상대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외국인 공격수들이 적응력을 높인다면 포항이 후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직전 성남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3승 3무 2패로 원정에서 1승 3무 5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김천이고 올 시즌 K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것이 김천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고승범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 박지수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측면 자원인 유인수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7경기 3무 4패 승리가 없고 실점이 12골로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김천이기 때문에 또다시 공격 쪽에서 조규성 선수의 한 방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김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창훈 선수는 아직까지 15경기에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가 해주는 것이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K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뒤에서 4번째로 안 좋은 것이 김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포항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김천 상무 쪽에 부상 결장자들이 원체 많고
올 시즌 포항이 홈에서 성적이 좋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포항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도 김천 상무가 올 시즌 포항과의 첫 맞대결에서 3대2 승리를 거둔 바 있고 김천 상무에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1차전 맞대결 당시에는 포항이 외국인 공격 자원인 완델손과 모세스가 모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두 선수 모두 꾸준하게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적응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도 포항이 전혀 밀릴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김천 상무가 원체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한 부분 역시 포항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김천의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맞불을 놔주는 팀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포항의 경우에는 상당히 K리그에서 호전적인 축구, 특히 압박을 적극적으로 병행을 하기 때문에 김천이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할 때보다는 공격적으로 맞불을 놔주는 포항을 상대할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너무 몰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면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강원과 제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1무 4패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인천 원정에서 1대4 대패를 당했는데 인천의 무고사 선수에게만 3골을 내주면서 최근에 수비 불안감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K리그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아진 것이 강원인데 그래도 홈에서 3승 2무 4패로 원정에서의 0승 4무 4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향상이 되는 강원인데다가 수비력까지 홈에서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0경기 기준으로 4승 5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지난 2월 제주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제주와의 맞대결에서 무려 4연속 무승부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도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리그 3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2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나 승리로 패턴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K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것이 강원이고 이 주전 공격수 디누와 고무열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정엽이라는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강원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최전방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에이스 공격수 김대원 선수가 5경기 만에 직전 인천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당했던 4패가 모두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강원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도 직전 대구 원정에서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 5승 1무 2패로 홈에서의 3승 4무 2패보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의 승리까지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에도 리그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최대치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제주이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로테이션이 가동이 된다면 제주가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의 전력 누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리그 최소 실점 공동 2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제주이고 원정 성적이 3위나 될 정도로 원정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어느덧 리그 10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 강원전에서 2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고 최근 3경기 3골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의 핵심 측면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윙백 안현범과 정우재 선수가 대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최근에 연이어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있는 만큼 안현범과 정우재의 체력 상태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의외로 수비 블록을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제주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대구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강원과의 상승을 보더라도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둘 정도로 상당히 강원의 수비 블록에 고전을 하고 있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축구가 제대로 나온다면 의외로 제주가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 역시 제주가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제주가 점유율을 66%나 가져가고 슈팅 숫자 역시 2배 가까이 많은 슈팅을 때렸지만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원체 활동량이 많은 축구를 하기 때문에 주중 주말 일정에서 항상 고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전 스쿼드에 비해서 백업 선수층이 부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대두가 되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이 최근에 약점이 최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 이때 마침 이정엽이라는 공격수가 인천전에서 부상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정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제주를 상대로 득점을 했었던 좋은 기억까지 있다는 점에서 이정엽이 최전방에서 버텨준다면 구조적으로 공격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주의 3백 수비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높이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K리그 공중볼 경합 지표가 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보다 높은 6위이고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 김영빈 같은 선수가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주가 직전 대구전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코너킥으로 실점을 한 만큼 의외로 강원의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강원이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고 제주는 리그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좋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맞대결 5연속 무승부도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주의 원정 성적이 올 시즌 굉장히 좋다는 점과 강원이 최근에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점, 제주의 주민규 선수가 골 결정력이 좋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제주의 승리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2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